이스라엘이 이란을 주축으로 한 중동의 반이스라엘, 반미 무장조직 연대인 저항의 축을 차례로 폭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30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도심을 분쟁 발발 후 처음으로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베이루트 시내 중심가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분쟁이 시작된 작년 10월 7일 이후 처음입니다. 이스라엘군의 이번 공습은 강력한 폭발 때문에 민간인들이 밀집한 근처 주택가까지 뒤흔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지난 29일 자국 동부, 남부, 베이루트 주변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숨진 이들이 100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29일 예멘 반군 후티의 근거지를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23일부터 한 주간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집중 공습한 이후 예멘으로 시선을 돌린 셈입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대변인 데이비드 아브라함 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정찰기를 포함한 수십 대의 공군 항공기가 예멘의 라스이사와 호데이다 등지의 후티 반군 시설을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예멘 반군이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예멘 호데이다까지 약 1,700km를 날아 폭격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호데이다의 발전소와 항구 시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공군 지휘통제실에서 예멘 공습을 지켜본 뒤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아무리 멀어도 적을 공격하는 데에는 상관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예멘에서는 4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했다고 후티가 운영하는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저항의 축의 일원인 예멘 반군은 이달 들어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7월에도 후티의 텔아비브 드론 공격으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자 호데이다 항구의 후티 반군 시설을 전투기를 동원, 보복 공습해 3명이 죽고 87명이 부상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습은 이날도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 반군과 동시에 전쟁을 벌이는 3면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배후인 이란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저항의 축 국가들을 잇따라 공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반관영 타스님 뉴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예멘 호데이다 항구의 발전소와 연료 탱크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비난했습니다. 이란은 7월 31일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수도 테헤란에서 암살된 데 이어 27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폭사하자 강력한 보복을 경고했으나 아직 군사적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29일 오전 2시 47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아로마스 지역에서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 지질도사국이 밝혔습니다. 이날 지진은 샌프란시스코로부터 남쪽으로 94마일 떨어진 몬터레이 카운티 인근 아로마스 지역으로부터 북서쪽 2마일 떨어진 내륙에서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7.4km입니다. 지진 발생 직후 인명 및 재산 피해 등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몬테레이에 본사를 둔 국립기상청 베이 지역 사무소 직원들이 지진을 느껴 놀랐다는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습니다. 인근 지역 수천 명은 주민들이 진동을 느꼈다고 신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달 12일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에서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했고 2022년 12월에는 샌프란시스코 북쪽으로 420km 떨어진 지역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올해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선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개편으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계속 줄고 임금 근로자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아직 한국의 비임금 근로자 비중은 꽤 큰 편입니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자영업자는 563만 6천 명으로 취업자 2,854만 4천 명의 19.7% 수준입니다. 아직 올해가 4개월 남았지만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없다면 연간 비중 20% 붕괴는 기정사실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비중은 1963년 37.2%에서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려 1989년 30% 선이 무너졌고 지난해에는 20.0%로 가까스로 20% 선을 지켰습니다. 무급가족 종사자는 88만 2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1%입니다. 무급가족 종사자는 임금을 받지 않고 자영업자의 사업체 등에서 일하는 가족 친척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를 합한 비임금 근로자는 651만 8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8%입니다. 이 비중은 1963년 68.5%에서 지속 감소해 올해 22.8%로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데 60여 년 만에 비중은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임금 근로자 비중은 1963년 31.5%에서 올해 77.2%로 대폭 커졌습니다. 비임금 근로자와 임금 근로자 비중은 1963년 68.5%, 31.5%에서 올해 각각 22.8%, 77.2%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두 비중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은 40년 전인 1984년입니다. 비임금 근로자와 임금 근로자 비중이 1983년 50.6%, 49.4%에서 1984년에는 각각 47.1%, 52.9%로 역전됐습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자 비중이 줄고 있지만 주요국 대비 아직은 높은 수준이어서 사회적으로 더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준비가 안 된 생계형 창업은 억제하고 혁신 창업을 활성화해야 하며 자영업자의 임금 근로자 전환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